왜 많은 우등생들이 어른이 되어 성적이 낮았던 사람들을 위해 일하게 될까요? 그리고 왜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 대다수는 학창시절에 그다지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사람들일까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은 항상 우리에게 특정 과목 성적이 나쁘면 그것을 단점으로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과목의 낮은 점수가 총점을 결정하고 간접적으로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이 말은 틀리지 않지만 오직 학업 환경에서만 적용됩니다. 우리는 이미 어른이 되었고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사회는 시험과 다릅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책을 펴보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스스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는 오픈북 시험입니다. 언제든지 책을 펴고 공부하는 것을 아무도 막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고도로 협력하는 시대에 당신이 풀지 못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여 해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알고 잘하는 일만 잘하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바로 분업입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분업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각 개인은 거대한 기계 속의 톱니바퀴에 불과합니다. 사회는 만능인재가 아니라 전문가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제가 공식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강점은 재능 곱하기 투자입니다. 재능은 당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투자는 당신이 쏟는 자원과 시간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늘이 내린 선물 상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재능입니다. 하지만 먼저 당신 스스로 이 선물 상자를 찾아야 합니다. 당신의 삶이 매우 바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는 말들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특히 한 번만 들어서는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제 조언은 끝까지 보시고 여유가 있거나 집안일을 할 때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고 재생 목록에 저장해두세요. 저는 단 몇 달 안에 당신의 사고방식이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고대의 지혜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신의 재능 분야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사실 단 3단계면 충분합니다. 우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당신에게 진짜 비밀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모호하게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신의 진짜 강점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더더욱 모릅니다. 그래서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대다수의 사람들보다 조금 더 깨어있고 자신의 강점을 찾아낸 다음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여 그 강점을 최대한 발휘하고 이를 통해 당신의 삶을 재설계하면 됩니다. 저는 당신이 자신의 강점을 인식하고 재능 분야를 찾고 이 강점을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먼저 짧은 이야기 하나를 들어보세요. 잘 이해하셨다면 계속해서 시청해 주십시오. 넓은 초원에는 사자와 영양이 있습니다. 사자는 태어날 때부터 사자이고 영양은 태어날 때부터 영양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사자는 생존을 위해 반드시 영양을 사냥해야 하지만 영양은 그저 달리고 풀을 먹으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영양은 사자와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다른 영양들보다 더 빨리 달리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인터넷 시대가 너무 발달해서 우리는 매일 팜야뿌엉, 쩐바주엉, 쩐딜롱과 같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 사람들이 매우 뛰어나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들은 사자이고 저는 영양입니다. 그들은 고기를 먹고 저는 풀을 먹으니 비교할 가치가 없습니다. 영양으로서 저는 누구에게 집중해야 할까요? 다시 말해, 제가 동종 업계의 경쟁자들을 이길 수만 있다면 저는 세상을 다 이긴 것과 같습니다. 치열한 경쟁 시대에 우리는 자신의 강점을 찾아 집중하고 그 강점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단점이 있지만
그 단점이 당신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괜찮습니다. 많은 분들이 목동 이론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이 이론은 많은 사람들을 해쳤습니다. 목동 이론은 물통 이론이라고도 불리며 물통과 그 통을 이루는 나무판에 관한 우화에서 유래된 교육 및 경영 분야의 보편적인 개념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통이 담을 수 있는 물의 양은 통을 이루는 나무판 중 가장 짧은 것에 의해 결정됩니다. 즉, 시스템이나 개인의 가장 약한 점이나 측면이 그 시스템이나 개인의 성공이나 효율성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교육에서 이 이론은 종종 학생들이 전체적인 학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 가장 취약한 과목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하는 데 적용됩니다. 이 관점은 만약 한 학생이 어떤 과목에 매우 취약하다면 다른 과목들이 매우 우수하더라도 그 과목의 점수가 학생의 전체 성적을 끌어내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한 학생이 수학과 과학은 잘하지만 국어에 매우 약하다면 목동 이론은 이 학생이 전체 학업 성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국어 과목을 개선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론은 개인의 강점을 발휘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비판도 받습니다. 실제로 가장 약한 측면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많은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강점을 개발하고 활용함으로써 성공합니다. 그들은 모든 측면을 스스로 개선해야 하는 대신 협력과 분업을 통해 약점을 보완하거나 극복할 방법을 찾습니다. 왜 많은 우등생들이 어른이 되어 공부 못하던 사람들을 위해 일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왜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 대다수가 학창 시절에는 눈에 띄지 않았던 사람들일까요? 바로 그 문제아들이 이런 사고방식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은 항상 우리에게 어떤 과목이 부족하면 그것을 단점으로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과목의 낮은 점수가 총점을 결정하고 간접적으로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이 말은 틀리지 않지만 오직 학업 환경에서만 적용됩니다. 우리는 이미 어른이 되었고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사회는 시험과 다릅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책을 펴보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스스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는 오픈북 시험입니다. 언제든지 책을 펴고 공부하는 것을 아무도 막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고도로 협력하는 시대에 당신이 풀지 못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여 해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알고 잘하는 일만 잘하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바로 분업입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분업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각 개인은 거대한 기계 속의 톱니바퀴에 불과합니다. 사회는 만능인재가 아니라 전문가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제가 공식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강점은 재능 곱하기 투자입니다. 재능은 당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투자는 당신이 쏟는 자원과 시간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늘이 내린 선물 상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재능입니다. 하지만 먼저 당신 스스로 이 선물 상자를 찾아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어떤 재능을 가졌는지 잘 모르겠다면 다음 세 단계를 따라 해보세요. 첫 번째 단계, 회상.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다른 사람보다 더 빠르고 더 잘했던 일이 있었는지 생각해보세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할 수 있는 일을 당신은 별다른 노력 없이 쉽게 해냈다는 의미입니다. 누구나 그런 것이 한두 가지쯤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 자기 효능감. 누군가가 어떤 일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을 보았을 때 당신의 첫 반응이 나도 할 수 있겠다, 심지어 더 잘할 수도 있겠다는 것이라면 이 느낌을 자기 효능감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런 상황을 겪는다면 즉시 기록해두세요. 이것이 바로 당신이 아직 깨닫지 못한 재능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 성취감과 즐거움. 어떤 일이 당신에게 장기적인 성취감과 즐거움을 주는지 생각해보세요. 이 자연스러운 동기는 당신의 유전자, 뇌 구조 또는 성장 환경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당신은 분명 다른 사람들보다 그 일을 더 쉽게 해낼 것입니다. 위에 3단계를 마친 후 반나절 동안 종이와 펜을 준비하세요. 반드시 손으로 직접 쓰세요. 당신이 기록한 것들을 바탕으로 가장 하고 싶은 일 3위까지를 적어보세요. 다 쓴 후에는 유사한 것들을 살펴보고 그룹으로 묶으세요. 그런 다음 이 일들이 시장에서 팔릴 가능성이 있는지, 즉 돈을 버는 것과 가까운지 살펴보세요. 마지막으로 당신의 내면의 욕구에 따라 점차적으로 제거해 나가서 단 하나만 남을 때까지 계속하세요. 이것은 당신이 하기에 그다지 어렵게 느껴지지 않는 일이어야 합니다. 당신의 수준 또한 대다수의 사람들보다 높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재능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재능을 찾은 후 다음 단계는 그 재능을 끊임없이 다듬고 확대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재능을 장점으로 바꾸기 위해 충분히 많이 투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했듯이 장점은 재능 곱하기 투자입니다. 재능만 있고 투자가 없으면 충분하지 않습니다. 초기의 재능만으로는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기에 부족합니다. 따라서 그것을 확대하기 위해 의도적인 연습이 필요합니다. 확대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꾸준히 하기를 어려워합니다. 이때 피드백 메커니즘을 설계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 기술입니다. 계획을 잘게 나누고 너무 큰 목표를 세우지 마세요. 큰 목표 하나를 지속적인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여러 개의 작은 일로 바꾸세요. 작은 성공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주 보여주고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을 더 긍정적으로 살게 할 것입니다. 이 작은 단계들로부터의 피드백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점점 더 커질 것이고 당신은 더욱 자신감을 갖게 되며 나는 이것을 할 수 있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점점 흥분을 느끼게 되고 당신의 뇌는 이 피드백 감각이 반복되기를 끊임없이 찾게 될 것입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은 이 일에 성공적으로 중독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독 메커니즘입니다. 이 순환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스스로를 긍정적인 궤도에 올려놓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더 큰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가치를 더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볼 때 피드백에서 오는 작은 동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이 하는 일이 사회와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명확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돕고 당신 자신은 무엇을 얻었는가? 이런 종류의 성취감과 만족감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특정 단계에 이르면 당신이 하는 일의 의미를 찾기 위해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익과 의미의 결합은 강력한 신념을 형성할 것입니다. 당신이 이 강력한 신념을 가질 때 어려움이나 실패에 부딪혀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막막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단 2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추세를 명확히 보고 우위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숙달하면 당신의 목표는 점점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모든 위대한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장기주의자이며 인내심이 강하고 결코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기적인 기회나 결정적인 한 방을 찾지 않습니다. 대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모든 걸음이 확실하고 올바른 방향을 향합니다. 인내심은 성공의 열쇠입니다. 기억하세요. 느린 것이 곧 빠른 것입니다. 올바른 방향만 선택한다면 당신은 시간을 지렛대로 삼아 작은 이점들을 찾고 끊임없이 반복하고 축적할 수 있습니다. 마침내 당신은 성공을 이룰 것입니다. 이것이 성공을 위한 유일한 법칙입니다. 바둑 고수는 묘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바둑을 잘 두는 사람들은 종종 기묘한 수를 두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한 수 한 수 견실하게 둡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종종 최후의 승자가 됩니다. 진정한 고수는 인내심 있고 신중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느려 보이지만 매우 견고한 일들을 합니다. 그들은 작은 이점들을 붙잡고 마침내 그것을 큰 승리로 축적합니다.
시간이야말로 결정적인 요소임을 이해하세요. 중년의 가장 큰 슬픔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마땅히 많은 돈을 가졌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당신은 주변 사람들이 당신보다 뛰어나면서도 더 열심히 일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때서야 당신은 위기를 깨닫고 불안해하며 탈출구를 찾기 시작하지만 성공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이 조급한 시대에 우리는 성공을 너무나 원하고 성취하기를 너무 서두르며 승진할 기회를 너무나 필요로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하무적이 되기 위해 무공비급을 원하지만 결국 다른 사람에게 속고 맙니다. 이 세상에는 가장 쉽게 속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탐욕스러운 사람입니다. 다른 하나는 성공에 조급한 사람입니다. 시간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별다른 성과 없이 사는 사람들은 대개 빨리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건대 시간으로 경쟁하는 것만이 다른 사람에게 추월당하기 어려운 방법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경쟁력을 연마하기 위해 시간을 활용하는 법을 잘 압니다. 시간을 들여 축적하고 발전하세요. 어떻게 하면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는지 묻지 마세요. 만약 당신이 최하층에 있고 극도로 가난하다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는지 묻지 마세요. 그런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것은 당신에게 미래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 뿐입니다. 시간이라는 요소를 기억하세요. 10년 동안 칼 한 자루를 가세요. 당신은 시간을 사용하여 제품, 건강, 지혜 그리고 기품을 연마할 수 있습니다. 빠른 기회를 찾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돈 버는 것을 보고 기회가 아직 있는지 묻지만 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축적해왔는지는 결코 묻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빨리 앞서가고 싶어 하지만 결과는 즉시 뒤집힙니다. 지름길을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단지 어려움을 건너뛰는 것뿐이지만 사실은 목적지도 건너뛰는 것이어서 갈수록 더 멀어집니다. 장기적인 사고를 하고 자연의 법칙을 받아들이세요. 어떤 지름길도 가장 빠른 길이 아닙니다. 심지어 기회와 행운으로 돈을 번 사람들도 기회가 지나가면 즉시 당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름길을 가지 않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얻기 어려운 것은 잃기도 어렵고 얻기 쉬운 것은 잃기도 쉽습니다. 시야를 더 멀리 두세요. 5년 또는 10년 후의 미래에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될지 생각해 보세요. 그런 다음 오늘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하세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결과는 반드시 따라올 것입니다.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세요. 자연의 법칙은 씨앗을 뿌리고 수확하는 것입니다. 결코 같은 계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투지가 솟아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했을 때 싸우려는 의지가 생겨납니다. 만약 사람에게 굳건한 의지가 없다면 세상에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역경에 직면했을 때 만약 한 사람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면 비범한 성취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높은 절벽에서 세차게 흘러내리는 물줄기가 웅장한 폭포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이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면 두려움의 정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사람은 점차 평온을 향해 나아가고 고통을 받아들이며 그 속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희생해야 할 때이며 마음이 죽지 않으면 도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는 절망적인 상황이 끝이 아니라 영적인 깨달음의 시작점이라는 의미입니다. 고난을 겪고 나면 즐거움이 찾아옵니다. 10년의 어려운 시기를 겪고 나면 때가 왔을 때 힘껏 달릴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고 고통을 견디고 있다면 축하합니다. 전환점이 곧 당신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심학에서는 항상 이 점을 강조합니다. 힘내세요, 나의 친구들이여. 다음으로 에너지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만약 최근에 당신의 상태가 저하되고 실수가 잦아지며 심지어 운도 나빠지고 이유 없이 우울한 기분이 든다면
당신의 에너지장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은 신비롭게 들리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측정할 수 없지만 실제로는 항상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정신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식단과 수면을 조절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온갖 방법을 다 써봐도 상태는 나아지지 않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당신을 땅바닥에 꽉 붙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저는 당신의 에너지장을 개선하여 매일 에너지가 넘치게 하고 동시에 당신과 같은 에너지 주파수를 가진 사람들과 더 좋은 일들을 끌어당기는 방법을 공유하겠습니다. 다음은 매우 효과적인 3가지 방법입니다. 첫째, 자신의 생각을 관리하세요. 에너지가 낮은 흔한 원인은 내면의 혼란 때문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 자책하고 후회하고 슬퍼하고 자책할 때 에너지는 바꿀 수 없는 것들에 의해 모두 빨려나갑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현재를 사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을 먹고 잠을 잘 때는 잠을 자고 항상 그 순간의 작은 일 하나하나에 집중하여 잘 해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흘려보내고 모든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통제할 수 없고 현재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겪는 분들에게는 집 청소, 달리기, 공놀이 또는 공원에 나가 햇볕 쬐기와 같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는 간단한 일을 하라고 조언합니다. 공원에서 20분이라는 흥미로운 이론이 있는데 이는 매일 공원에서 20분만 보내면 운동을 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햇볕만 쬐어도 당신의 상태를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둘째, 에너지가 높은 사람들과 더 많이 접촉하세요. 에너지가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나요? 에너지가 높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그것은 바로 배터리를 충전하는 과정입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데 매우 능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불평하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득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말을 들어줄 때 당신도 그들과 함께 끌려 내려가는 것입니다. 물론 친구들을 신경 쓰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의 에너지가 낮을 때는 우선 자신을 돌보는 것을 우선시하세요. 셋째, 자신과 다른 사람을 칭찬하세요. 감사일기를 써야 합니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 당신을 기쁘게 했던 3가지 일을 떠올리고 자신을 칭찬하세요. 이것은 당신의 자신감과 에너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빈말이 아니라 매우 효과적인 심리 치료 방법입니다. 많은 심리학 책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마음은 생각에 따라 변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당신의 기분도 변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기쁨을 나누게 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비교의식과 자격지심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의 성공을 포용할 수 있을 때 당신도 더욱 자신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항상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에너지도 높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은 매우 중요하지만 당신의 에너지를 결정하는 요소는 아닙니다. 저는 많은 부자들을 만났지만 모두가 행복하고 에너지가 높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공허하고 방향을 잃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돈이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돈으로는 긍정적인 심리 상태와 높은 에너지를 살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스스로를 돌보고 항상 긍정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기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기 긍정이 가장 중요한 높은 에너지의 원천임을 기억하세요. 오늘 제가 한 말들을 기억하고 항상 자신을 격려하기를 바랍니다.